마린파크 상가 전임 관리단의 이상철 엔지니어입니다. 오늘은 댓글에 다신 분 중에서 이제 분양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시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전화를 나중에 전화번호를 알려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전화를 좀 주십시오. 좀 오전에 좀 바쁜 일이 제가 좀 있어가지고요. 먼저 여러분들 그 분양형 호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상가 같은 건물이든 이런 것을 어떤 시행사가 계획을 설립해서 자금을 모집해서 이게 시공사를 통해서 이제 건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과정을 1년의 집합 건물에 대해서 대부분은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오피스텔이라든지 그 상가라든지 이런 쪽에 시행을 많이 해본 업체들이 이제 분양형 호텔에도 같이 연관시켜서 사업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 이 점은 알고는 계실 겁니다. 그래서 뭐 대체적으로 그런 분양형 호텔이 있는 곳은 또한 관광단지가 있는 곳이고, 저희가 여기에 있는 해운대 뿐만 아니고, 뭐, 인천이라든지, 강원도, 저기, 전라도 쪽에 있는 여수 쪽이나, 아니면, 저 남해, 또는 저기 제주도 같은 경우에 분양형 호텔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다 제가 겪어왔던 거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 봅니다. 음, 먼저 여러분들,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둘째 치겠습니다. 그거는 차후에 생각해 보도록 하고, 일단 지금 분양형 호텔을 사신 분일 겁니다. 그렇죠? 자, 분양형 호텔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는 아마 사장님 두 가지로 지금 돼 있죠. 제가 그곳은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그래 돼 있기 때문에 수익형 호텔로 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죠? 상가도 있죠. 밑에에 상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 부분이 굉장히 많죠.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는 대행업체를 통해서 보통 그 건물을 관리하도록 처음 시행사가 이렇게 약정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1년에 몇 퍼센트의 수익을 내도록 이렇게 아마 계약을 맺었겠죠. 물론. 근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경기가 썩 좋지 않고 이러면은 이게 조금 안 나오고 이런 부분은 있죠. 근데 거기 중요한 점이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한데요. 여러분들 수익형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빨리 관리단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그 대행업체가 여러분들 그 건물 관리를 모든 것을 다 하도록 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 대행업체가 본인들은 실제로 건물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누군가 하느냐면 자기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임시관리인이죠. 일종의 본인들이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업체를 뭐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아니면 지역에 있는 조그만 업체든 그런 관리업체를 일단 뭐 공개 입찰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렇게 해서 그 관리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했을 겁니다. 근데 거기에 거품이 많이 끼어 있다는 게 첫째고요, 여러분들. 많이 끼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단 집회를 하시는 거는 맞는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면 그런 문제가 지금 많아가지고 해운대에는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 호텔에서. 특히 호텔에서 사건이 많습니다. 우리 호텔이 많거든요. 해운대 쪽은. 그래서 뭐 문제가 생기고 뭐 하여튼 그런 경우가 좀 많은데
첫째는 여러분들 상가를 사신 분이든 호텔을 사신 분이든 간에 여러분들 이렇게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죠. 예, 좀 본인들이 시간을 내어서 주도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봉사를 내가지고 쫙 모여가지고 관리단 집회까지 들어가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관리단 집회까지 가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리인을 선임을 하십시오. 관리인을 선임을 하시면 되고, 관리규약은 당장 못 만든다면 관리인 선임을 해서 진행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 관리규약을 만드셔도 되고요. 여러분들 4분의 3 이상이 되면. 자, 그런데 거기서 한 가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너무 지엽적인 건데, 상가에 계신 소유주분들하고 호텔에 계신 소유주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끼리 또 싸워요. 참 이게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한 가족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싸우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사장님이 있는 곳도 아마 그런 일이 벌어지고, 다시 말해서 정치적으로 논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올바르고 좀 공정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분이 이 호텔을 가지고 계시든 아니면 상가를 가지고 계시든 그 상가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공정하게 하시는 분을 이렇게 선정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해서 관리인을 선임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약간은 제가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사건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근데 제가 대체적으로 싸우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그게 문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 한 가지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수익형 부동산에서는, 호텔 거기서는 수익이 제대로 안 나오니까 시행사 측을 상대로 해가지고 또 소송을 또 걸죠. 여러분들 아마 그런 경우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래나 저래나 뭐 경기 상황이 안 좋아서 여러분들 그 호텔 자체가 수익이 생각보다는 잘 안 나온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차후에 여러분들이 그 소송을 따로 하시면 되고요. 그런 부분은 계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수익 구조를 이렇게 계약을 맺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하시면 되는 상황인데, 관리 부분에서는 그 관리비 부분이 상당히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집합 건물도 그렇고 그 수익형 호텔도 그렇지만 엄청 많이 뻥튀기 있거든요, 여러분들.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제대로 잡아나면 관리비가 절반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 한 호실당. 예를 들면 평당 여러분들 관리비가 어느 곳이 10,000원을 한다면 한 5,000원 정도로 줄어든다고요. 그러면서도 상가가 엄청 활성화되고 더 깨끗해지고 더욱더 활성화되면서 더욱더 건물이 탄탄해지고 이것저것 시설도 많아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호텔도 마찬가지거든요. 상가와 같이 있는 거거든요.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한테 거듭 제가 당부드리지만, 집합 건물에서는 누가 가족인지를 잘 보시라니까요, 여러분들. 정치적으로 절대 놀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수익형 제가 호텔에서 더욱더 저 문제점은, 제가 그렇게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에 그런 분쟁이 많이 생겨가 제가 직접 설명도 드리고 많은 곳 있는 데서 강의도 해드리고 했거든요. 좀 와달라 해가지고. 왜 저도 어디에 투자한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말씀을 드리고 다 진행을 했고 관리인을 선임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호텔 수익형 부동산 그 호텔에는 그 관리는 크게 여러분들 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러니까 관리인이라는 분들이나 관리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뭘 크게 할 일은 없습니다. 공정하게 하고 이렇게, 물론 법률이라든지 그 세무 회계는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알아셔야 된다고요. 그거는 모르면 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막 하시다 보면 제가 관리인이나 관리위원 분들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법률적으로 문제 생긴다니까요. 나중에 집합금을 소유하는 법률뿐만 아니고 민법상으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실 책임의 원칙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갖다가 인간적으로 뭐가 어떻다느니 이런 식으로 처리해 버려가지고 배임이라든지 또는 횡령 사건이 많이 벌어진다고요. 본인은 횡령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 횡령이 때가 많거든요. 함부로 돈을 갖다가 자기 통장에 꼽는다든지 뭐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수익형 어떤 수익형 호텔에서는 관리인이 되신 분이 월급을 500만 원씩 받아가서 다시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할 것이 그러면 관리업체가 왜 있냐니까요. 그 관리소장이 왜 있고 시설팀이 왜 있고 미화팀이 왜 있고 보안팀이 왜 있는 겁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꽤 지금 많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관리인이 되신 분들은 별거 할 건 없다고요. 할 건 없지만 여러분들 어디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한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만 받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할 게 뭐 있다고요. 물론 실비를 뭐 어디 법률적으로 뭐 이렇게 했을 때 교통비나 이런 건 드려야 되겠지만 그 이상의 여러분들이 너무 많은 돈을 요구하시면 안 됩니다. 도둑놈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좀 안다고 해서 그 이상은 받아야 된다 생각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웬만하면 있죠. 여러분들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분 중에서 관리인이 되시는 게 낫다고요. 소유자분이면서 뭐 상가에 계신 분을 하셔야 되고. 근데 상가에 계신 분이 좀 조심하셔야 될 거는 상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은 상가 입장만 대변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자기 이권을 챙기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관리비를 똑같이 해주셔야죠. 평당으로 들어갈 때. 그리고 상가에 계신 분들은 오히려 제가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한테. 저도 상가를 그런 쪽에 이렇게 소유를 하고는 있지만 상가에 계신 분들은 보십시오. 호텔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상가는 거의 24시간 그런 데도 있고 24시간 아닌 데도 있지만 대부분이 거기에 왜 유동인구들이 왔다 갔다 화장실도 자주 쓰고 뭐 이것저것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있는 공용부는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쓴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각종 이제 공용 부분에 있는 전기료 부분은 훨씬 더 비용이 좀 더 많이 드는 거는 사실일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약간 좀 더 내도 되죠. 그래도 관리비가 엄청 줄어든다니까요. 절반은 줄어든다니까요, 여러분들. 근데 그거 조그만 걸 공정하게 하는 걸 또 상가 입장에서는 뭐가 아니다 해서 자꾸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좀 더 넉넉하게 보시라니까요. 수익형 호텔에 있는 분들은 또 한 적 더 싸우시면서 공개공지 부분을 왜 마음대로 쓰느냐 해가지고 구청에 고발하기도 하고 또 이런 부분도 발생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마시라 이런 겁니다. 제가 물론 너무 이렇게 확대한 거는 잘못된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좀 공정하게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걸 좀 기준을 좀 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주저리 말씀을 드렸는데 수익형 그 호텔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더 각별히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고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는 모 호텔에 수익형 부동산에 그쪽을 제가 사장님께 당장 사지 말라고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몇 번 좀 한 두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정도 두들겨 보고 기다려 보시라고 했는데 이렇게 위치도 좋고 뭐가 좋을 것 같아서 했는데 결국에는 시행사가 그걸 다 들어먹고 날라버린 경우죠. 그래가지고 상당한 피해를 입은 경우도 제 아는 지인분 중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소송대로 하면서 상당히 많은
투자에 대한 손실을 입은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금은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관리인 선임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 생기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은 이제 완전히 안정화됐고 관리인은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 관리를 하고 관리업체를 대동시키고 사람을 많이 줄이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관리비를 많이 줄어들면서도 호텔이 상당히 지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그런 것도 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그 수익형 호텔에 그쪽에 계신 분들은 제발 말씀드리지만 정치적으로 놀지 마시고 경제적 관점을 꼭 보시라니까요. 모든 분들이 경제적 관점과 뭐죠? 공정성과 제가 경제적 관점 효율성이라 하는 겁니다. 효율성과 공정성 입장에서만 딱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여러분들 재산권은 지키고 미래 가치도 훨씬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자, 수익형 호텔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관리를 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알아서 여러분들 거기에 호텔에 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꼭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 되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관리단을 만드시고 관리단이 만들어졌다 하면은 그게 좀 문제가 또 있는 경우도 있죠. 관리인이 뭐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분들도 꽤 많거든요. 관리위원회든 그런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제가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하는 거죠. 실질적인 부분입니다, 제가. 자, 오늘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수익형 호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